익준 송하. 송하의 첫사랑 익준. 20년 후에 이들의 시작은 안드레아였습니다. 역시 세례명답게 사람 낚는 어부네요. 정원이 때문에 율제병원에서 5인방이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치용송하를 응원하는데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치용송하 주식 팔았습니다. 그리고 익준송하 주식 풀매수 했는데요. 이유는 이 세 장면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익준송하 20년 전의 사랑. 두 번째, 익준은 땡땡땡 송하의 유방암 복선들. 세 번째, 익준과 송하의 감정선들 중반전. 네 번째, 현재 익준 송하의 마음은. 첫 번째, 익준 송하 20년 전의 사랑. 잔돈을 바꾸려고 작은 머리핀을 집었지만 700원이라는 말에 곱창 밴드를 3,000원에 주고 사게 됩니다. 면접 보기 전에 앉은 자리는 마침 송하의 옆자리였고 면접에서 정갈한 모습을 본다는 말에 송하는 긴 머리를 묶으려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반해버린 익준이 머리끈을 슬쩍 밀어주고 벽을 보는 척하면서 다시 송하를 보내요. 송하도 익준을 보게 되고 종이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또다시 송하를 쳐다봅니다. 99학번 추억 목고지 때 준하는 익준이에게 나가자고 하죠. 송하는 익준이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네요. 그리고 창고에서 5인방이 만난 날 송하의 눈빛은 석형이 쪽을 보다가 익준이를 보고 익준이 옆에 앉게 됩니다. 송하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에게 관심이 없던 석형이는 송하를 몇 번씩 보고 말이 많던 익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송하도 익준이를 살짝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 찍기 전에 석형이는 익준이의 손 위치를 보게 됩니다. 익준이는 용기를 내어서 송하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으로 보이네요. 5인방이 모여서 밴드하기로 했던 날 석형은 음악가 집안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송하도 음치지만 노래를 잘 부른다고 거짓말했었죠.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얻는 스타일의 송하. 노래를 못하지만 밴드에 온 건 익준이 때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때 송하의 눈빛은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죠. 송하 생일날 석형이는 송하에게 고백을 하지만 송하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죠. 그리고 5인방이 모여서 밴드 노래를 부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노래를 부르는 도중 케이크를 발견하는 송하. 익준이한테 손짓으로 저 케이크 자신 거냐고 물어보고 익준이는 그렇다고 했죠. 밴드 연습이 끝나고 익준이는 송하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계획했는데요. 석형이는 밴드가 끝나고 익준이에게 말합니다. 송하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익준은 친구를 먼저 생각해서 송하의 생일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이때 백년손님과 바꿨다. 보이시나요? 백년손님은 사위라는 뜻이죠. 익준이의 상대가 송하에서 육혜정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송하의 유방암 복선들. 익준은 땡땡땡. 송하의 친구가 진료를 받으러 오죠. 여자로서의 상실감 때문에 마음이 다쳐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가짜 가슴한 여자 처음 보니까 신기하고 막 그러시죠? 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뻐서 본다고 하죠. 가슴 한쪽도 없는데 뭐가 이뻐요? 라고 비관하자 가슴 한짝 없어도 젊으니까 이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남편이 도착하고요. 지켜보던 송하 뒤로 용성민이 와서 말합니다. 부러우시면 연애하라는 말에 송하는 싫어 난 혼자가 좋아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만 해도 병원이니까 흔히 다룰 수 있는 질병이겠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유방암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내일 오전에 유방암 수술 도와줄 수 있냐 라고도 나오죠. 익준이는 장겨울과 첫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빼앗겼었습니다. 정원이 핑크런 마라톤도 유방암과 관련된 캠페인이고요. 가슴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송하는 유방암은 아니고 섬유선정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본 결과 섬유선정은 유방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하는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고 나오죠. 정원의 두통, 송하의 6개월 후 재검. 2명 전부 떡밥인지 1명만 떡밥인지 시즌1의 결말이 궁금해지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패턴으로 2명 다 그냥 지나가거나 1명은 진짜일 것 같았습니다. 만약 둘 중에 1명이면 송하가 아닐까 했었는데요. 하지만 섬유선정은 유방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니 둘 다 아니길 바라봅니다. 이번한 송하의 친구와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닐 가능성이 크죠. 혹시 오진이었다면서 시즌1이 끝
끝나는 건 아니겠죠? 정원의 두통은 신경성 두통으로 아버지 장례식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두통이 왔고 지금 두통이 온 건 신부와 겨울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때문이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 익준 송화의 감정선들. 익준 송화의 이야기는 20년 전 그리고 익준이의 이혼 전과 이혼 후로 나눴습니다. 석형이 밴드를 하자는 제안에 송화는 익준이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죠. 다시 보니까 표정이 미묘하네요. 익준이를 피하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요. 역시 응급실에서 익준을 보는 송화의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익준이 수술하는 동안에 우주를 재우는 송화. 정원이 아버지 부고 문자를 받은 시간, 송화가 문자를 받은 시간은 새벽 5시, 수술 시작은 전날 9시입니다. 이때까지 우주는 송화랑 같이 있었겠죠? 송화가 일어나자 준환과 석형은 자기가 입었던 옷으로 우주에게 베개와 이불을 만들어줍니다. 배려심 가득한 장면이죠. 문만 열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것 또한 큰 벽이네요. 송화가 익준이를 보는 표정, 익준이를 피하려고 했지만 막상 보니까 좋은 송화 모습 같네요. 밴드를 하자는 석형의 말에 익준이는 송화를 보면서 바로 콜합니다. 클로즈업 할 때 준환의 뒤로 송화를 숨기네요. 하지만 익준의 시선은 송화에게로 가 있죠. 송화는 바로 거절합니다. 또 익준이를 피하는 느낌이고요. 송화는 보컬을 시켜주면 한다고 했는데 이건 거절의 의미로 말한 듯합니다. 그런데 보컬을 시켜주니까 또 하네요. 노래하기 전 거침없이 트림하는 송화, 그리고 익준을 바라봅니다. 친구로서 편하게 하려는 의도된 행동처럼 보이네요. 이때 송화는 남자친구가, 익준은 아내가 있었죠. 삑살이 난 송화, 음치로 노래 부르지만 송화를 보는 익준의 눈빛, 친구 준환의 눈빛,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찐친구의 표정이죠. 송화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릴 때 저기 뒤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 보이시나요? 바로 익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송화는 라이더 복장의 익준이에게 웃기려고 입은 거야? 라고 묻자 익준은 겸사겸사라고 합니다. 송화는 같이 다니기 부끄러우니까 10걸음 떨어져서 오라고 하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익준이의 유머에 웃어주는 송화이지만 이때는 잘 웃질 않죠. 송화는 익준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는데 익준의 표정은 뭐죠? 왠지 좋아하는 표정인데요. 익준이를 피하는 송화, 칼국수를 먹자는 익준의 말에 이때만 해도 좋지 라면서도 딴 애들도 부를까 라고 말하죠. 익준과 밥은 먹으러 가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송화입니다. 9화에 비 오는 날 때 익준이가 밥 먹자고 할 때는 송화가 딴 애들도 부를까 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단 둘이 갔죠? 아마 둘이 밥 먹는 최초의 씬이 아닐까 합니다. 익준의 유머에 송화는 웃지만 바로 표정을 바꾸면서 앞에 정원과 준환이와 대화를 합니다. 칼국수 집에서도 송화와 준환이 남자친구 바람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익준이와 석형은 대화에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송화. 산만한 익준이에게 송화는 너도 내려놔, 맞기 전에 라고 합니다. 지금의 송화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웃었겠죠. 준환이는 익준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해서 반이 10반인데 다 친구라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준환이가 익준의 이야기를 할 때 송화의 표정, 칼국수 집에서의 송화와 커피 마시는 송화는 캡처를 해서 그렇지 표정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데요. 자세히 안 보면 쉽게 지나칠 수가 있죠. 익준이는 1년 반 만에 만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익준과 송화 커플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익준이는 이혼을 했고 아이가 있습니다. 송화는 솔로였죠.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첫사랑, 아니 혹은 서로 반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로맨스가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장겨울과 안정원의 로맨스엔 배준이가 있어 더 몰입할 수 있었고, 익준 송화는 익준의 와이프 육혜정이 있어서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익준이는 아내 육혜정에게 최선을 다했고 육혜정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결국은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났죠. 혜정은 이혼에 대해서 진짜 이유 없다, 갑자기 이렇게 부부관계 유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으며 자신을 의심하냐고 말하며 다음날 우주랑 둘이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죠. 육혜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우주와 육혜정 그리고 그녀가 바람핀 상대 3명이서 식사를 했죠. 심지어 아들인 우주도 엄마가 우주 안 보고 싶으면 우주도 엄마 안 보고 싶어 라고 합니다. 똑똑한 아빠의 유전자를 닮은 걸까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한 인생 2회차 발언 같았네요. 안정원이 살다 걔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말에 준환이는 자신도 정원이가 누구 욕하는 걸 처음 봤다고 말합니다. 정원이는 친구들의 석형의 아버지 뒷담화 얘기에도 겨우 담뱃값 이야기뿐이었죠. 정원이가 욕할 정도이고 아들마저도 싫어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끝판왕 빌런 육혜정.
육혜정이란 인물이 이런 설정이 아니었다면 과연 익준, 송하가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까요? 육혜정이 지금 캐릭터와 반대의 성향이었다면 부부의 세계처럼 될 뻔했. 준하니는 송하에게 익준이한테나 가봐,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하는 걔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에이 잘 해결하겠지 라고 했었죠. 송하는 익준이 걱정이 되면서도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치용이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하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 믿고 잘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치용이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주네요. 송하는 비가 오지만 캠핑을 갑니다. 이때는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비가 오는데도 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송하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하는 거였네요. 송하는 우중 캠핑이 얼마나 좋은데 라고도 하죠. 익준의 이혼 전 송하는 익준을 피하려고 했으나 익살스러운 익준이를 보면서 순간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절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익준의 이혼 이후부터 둘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준하니가 헛소리 그만하고 송하가 너 좋아하는 김밥 싸왔대, 가자 라고 말하죠. 송하가 익준이가 좋아하는 김밥 싸왔다는 것을 대사로 넘겨버리네요. 익준이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자 송하는 빵빵빵 하면서 주차장에서 급하게 옵니다. 송하가 캠핑을 갈 때는 후면 주차로 했었는데 익준이가 이혼하고 나서는 바로 전면 주차로 해버립니다. 익준을 바라보는 송하, 후면 주차보다 전면 주차를 했을 때 둘의 운전석이 훨씬 가까워지는 모습이죠. 이제는 익준이의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익준이 송하를 보고 주차왕이다 라고 말하고 송하는 안 그래도 의사 때려치면 대리운전 하려고 한다고 하죠. 익준과 송하는 주차장에서 만나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정원이가 급하게 와서는 아무나 주차 좀 해 라고 말하고 뛰어갑니다. 이들 앞에 가로막는 이가 있는데 바로 정원입니다. 익준과 송하는 선을 넘지 못한 모습이고요. 저는 익준과 송하는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정원이가 못 넘게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과거엔 석형이가 익준이를 멈췄다면 이번에는 정원이가 이 둘의 관계를 주춤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익준이가 꽃사진만 6,000장 찍는다는 말에 웃음이 터진 송하. 송하를 보고 있는 익준. 송하는 준하를 보고 말하다가 익준과 눈을 마주치자 바로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다시 돌려보니까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네요. 송하는 5인방과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 귀여운 우주는 어떡하고 라고 합니다. 밴드 할 때도 힐끗힐끗 익준이를 보고 홀 와서 떠나는 익준이 나오는 장면의 노랫말은 가지마라 가지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송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책상에 꽃병을 보고 생각하는 송하. 저는 익준이가 꽃을 준 걸로 생각합니다.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 링크 걸게요. 치용이가 고백하기도 전에 너 나 좋아해? 라고 먼저 물어보면서 치용이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6화에서 익준이는 송하에게 주차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차 좀 이라는 말에 송하는 내가 주차왕이냐? 라고 반문하지만 주차왕이라고 불렀을 때 돌아봤던 송하를 보고 익준은 근데 왜 돌아봐? 라고 하죠. 이 대화는 주차장에서 만난 장면과 연결되죠. 이 장면의 대화에서는 송하는 자연을, 익준은 도시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익준을 보자 웃는 송하. 익준이가 치용이를 좋아한다고 오해한 익준. 헛다리 짚은 걸 아는 송하는 익준이를 본 후 치용이를 보고도 살짝 미소를 보입니다. 치용이 오고 나서 송하는 말없이 떡볶이만 먹고 있죠.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요보되고 당신이 되지. 라며 송하를 한번 봅니다. 익순이가 치용이를 좋아하는 걸로 헛다리 짚은 익준. 치용이는 송하를 좋아하고 송하는 치용이의 마음을 알지만 침묵하고 익순이를 좋아하는 준하니는 열받아 하고 많은 것을 담아서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준하는 송하에게 익준이가 헛소리 한다며 그게 무슨 동생 얘기야. 완전 지 얘기지. 너 익준이가 먼저 누구 좋아하는 거 봤어? 이 말에 송하의 알 수 없는 표정. 익준이가 모네 얘기를 하던 우주에게 사랑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우정을 위해 첫사랑을 포기했었지만 그 포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현재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네요. 송하의 검사받은 이야기를 하고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준하니가 내일 같이 가줄까? 라는 물음에 송하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표정이 찐 친구에게서만 나오는 그런 표정이죠. 전화벨이 울리는데 아무도 받지 않자 석형이 나 아니야. 다음에는 준하니가 나 아니야 라고 하고 익준이가 마침내 전화를 받습니다. 익준이는 밴드 연주할 때 집에 갈 때도 콜을 바로바로 잘 받았죠. 하지만 송하가 혹시 진짜 아프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이 앞서서 전화를
말을 늦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익준과 송화의 관계가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익준이가 송화에 대한 마음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익준이가 콜을 받고 주차를 합니다. 고아라에게 새벽에 혹시 일찍 끝나면 가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못 갈 수도 있고요 라고 하죠. 지금부터는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준과 송화의 투샷은 지하 5층 주차장에서만 있었습니다. 익준이는 자전거를 타고 지하 5층까지 내려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급할 때도 지하 5층까지 내려오죠. 왜 지하 5층 주차장에서만 익준과 송화는 만날까요?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익준이가 지나간 다음에 포스터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두 명의 머리에 하트 보이시나요? 이들에게 지하 주차장은 무의식 세계를 뜻하는 것 같았어요. 지하 5층이니까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익준은 고아라에게 가지 않았고 송화에게 갔습니다. 꾹꾹 눌러둔 익준의 무의식 속에 송화에 대한 마음이 송화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익준의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익준과 송화의 투샷이 많이 잡히기 시작하죠.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으로 대입해 볼게요. 지하 5층이라는 무의식 세계, 5단계의 가장 아래는 생리적 욕구죠. 익준이는 전립선, 송화는 유방암, 아니 섬유 선종이었죠.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지을 때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부분들로 자주 표현됩니다. 여성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질병과 남성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통해서 제작진은 유방 쪽은 송화, 전립선은 익준이로 생리적 욕구와 연결되네요. 참고로 종수로사는 지하 4층이었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 모습에서 한참을 찾다가 자신이 차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고 로사가 나 오늘 택시 타고 왔다고 하며 웃을 때 저는 뭔가 모르게 뭉클했어요. 결국 택시를 타고 하죠. 종수로사는 노후의 안전의 욕구인 4층. 이들도 무의식 세계에 있던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종수로사, 마치 액자 속 사진 같은 모습입니다. 제작진들은 익준, 송화, 종수로사를 대비해서 많이 보여줬는데 주차장 장면도 이렇게 교차해서 봐도 될 것 같네요. 종수로사도 마피아 게임 할 때는 다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둘이 같이 있죠. 익준이도 주차장에서 올라서 택시 타고 간 다음부터는 송화와의 투샷이 나옵니다. 송화의 남자친구와 지하 4층에서 내립니다. 송화는 혼자 병원에 가죠. 보통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 주차를 하고 같이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비밀 연애도 아니고 장 교수는 바람나서 송화와 헤어집니다. 노란색 선 위에 남자를 두고 혼자 가버리죠. 인도에서의 노란색은 혼인과 부부간의 행복을 뜻한다고 하네요. 장 교수는 3층에 주차를 합니다. 준환이도 3층에 주차를 하고요. 그리고 정원이는 송화, 익준에게 주차를 부탁한다며 노란색에서 뛰어갑니다. 누구의 콜? 장겨울의 콜이었죠. 항상 응급실 앞에만 주차하던 정원이 응급콜이 왔을 때 지하 5층에 주차를 한다는 거 이상하죠? 정원이의 무의식에는 장겨울을 생각한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부탁하는 것에서의 느낌이 송화에게 키다리 아저씨를 부탁한다는 복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약해볼게요. 지하 주차장 노란색 위에서 송화는 장교수 차에서 나와 혼자 걸어가고 헤어집니다. 익준, 송화는 노란색으로 가려고 할 때 정원이 막아서죠. 그리고 정원이는 장겨울의 호출에 노란색 위로 뛰어갑니다. 검진 결과를 받는 날 송화는 일찍 도착했네요. 누구도 오지 말라며 센 척했지만 막상 당일에는 떨리는 마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익준이가 보이자 활짝 미소를 띱니다. 익준이가 병원에서 있는 장면이 청실, 홍실인 줄만 알았는데 구글에 유방암 마라톤을 검색을 하니까 핑크 리본이 나와요. 핑크 리본은 유방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핑크 리본 캠페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란색 리본을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파란색은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 캠페인에도 쓰인다고 하네요. 이거는 청실, 홍실일 수도 있고 유방암과 전립선일 수도 있겠네요. 즉 송화와 익준이를 말하는 거겠죠. 익준이가 전립선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찐팬 인증입니다. 칼국수집에서 석형의 어머니와의 통화 후에 석형에게 너의 어머니와 내 전립선 이야기 공유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었죠. 익준과 송화 처음 만날 때 문을 열면 나올 수 있는 벽을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밖에 2 표시와 문에 1 표시 보이시죠? 둘이 하나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사는 가족이 있어야 건강검진 받는다고 했었죠. 로사의 말을 통해서 이 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파서 누워있는 장겨울은 정원의 우스무슨 문자를 보고 혹시 저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물음에 주민아는 아니요, 좋아하면 왔겠죠 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익준 송아에 대입하면 익준이는 송아를 좋아해서 왔던 거죠. 검진 결과 나온 후에 송아의 방문을 열 때 4인방 중에 유일하게 방에 들어온 사람이 익준이었죠. 커피와 함께요. 송아가 캔으로 마신 콜라를 익준이의 컵에 따라서 마십니다. 주민아가 석형에게 깻잎을 잡아준 거랑 안정원이 겨울에게 몽쉘 2개를 밀어준 것처럼 하트 시그널이 분명한데 세상에 며느리도 모르게 훅 지나갔네요. 송아는 결혼식에 간다며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번에는 익준이가 다칩니다. 붕대를 감아주는 송아. 익준이는 이때 송아의 구두를 본 것 같습니다. 송아의 구두는 익준이가 준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관련 영상은 최종 화면 끝나고 띄울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익준은 송아의 검진 결과 발표 날 수술을 끝내고 고아라에게 안 가고 송아에게 갔습니다. 익준이는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서 송아에게 갔죠. 송아는 결혼식에 늦었지만 시간을 내서 익준이를 치료해줍니다. 얼마나 칭칭 돌려 싸맸는지 개구리 왕눈이 손이 됐었죠. 이렇게 익준과 송아는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석형, 내 가슴도 몽글몽글해지더라. 재혼해. 아, 너나 해. 라고 할 때 송아의 표정. 그리고 밴드할 때마다 익준의 얼굴을 보는 송아. 송아는 익준이가 밴드할 때 제일 멋있어하는 것 같네요. 처음 밴드하는 날 송아의 표정도 그랬죠. 비가 온다는 송수빈의 말에 익준이는 송아가 생각납니다. 송아 방에 온 익준은 전 먹을까? 수제비? 익준이는 송아가 비를 좋아하고 수제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수중 캠핑을 할 만큼 캠핑과 비를 좋아하는 송아 였죠. 처음에 익준이가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물어보고 송아는 좋지, 딴 애들도 부를까? 창문을 내리고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차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비교되죠. 예전에는 송아가 익준이랑 둘만 있는 게 불편했다면 지금은 한층 둘의 사이가 부드러워졌다는 의미겠죠. 비도 오는데 드라이브나 갈까? 좋지. 우주는? 익준이는 송아 아버지 보청기에 대해서도 묻고 송아는 우주를 챙기네요. 송아는 콜 받고 바로 나가고 익준이는 송아의 코트를 챙겨주고요. 익준이의 차 문을 열어두고 뛰어갑니다. 익준이는 비를 맞으며 차 문을 닫습니다. 이 장면에서 대박 웃었네요. 성격이 급한 송아와 뒤에서 보좌해주는 익준의 코믹한 모습을 그렸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둘의 끈끈한 케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네요. 20년 전 석형이 때문에 송아 생일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린 장소에서는 100년 손님과 바꿨다 라는 부분 보이시죠? 20년 후의 장소에서는 익준의 뒤에 잔치국수가 보이네요. 잔치국수는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환갑잔치 등의 행사에서 국수 가락처럼 오래 잘 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나비가 꽃에게 가는 그림 의미는 연인과의 관계가 좋고 연애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익준 송아 주식 풀매수 해야겠죠? 이 그림의 의미는 모르겠네요. 익준이는 송아를 최소 5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치용이 우산을 놓고 가는데 우산 대 익준이 차. 이건 차이가 너무 나죠? 그리고 송아의 표정에서도 온도 차이가 나네요. 이번에도 치용이의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익준이입니다. 치용이 타이밍. 송아는 결혼식장 갈 때 안경에서 렌즈로 바꾸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안경을 쓰고 있는 송아죠. 익준이는 렌즈에서 안경으로 바꿔 낍니다. 어쩌면 송아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가 아닐까요? 혹시 커플 안경? 추미나하고 장겨울하고 떡볶이 같이 먹기로 했다는 익준의 말에 송아의 표정은 미묘합니다. 송아 홈페이지 소개글을 보면 지용이에겐 후배로서 잘해준 것 같아요. 송아는 흐뭇한 표정으로 익준이가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송아는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두중이는 조용히 지용 송아 주식을 팔고 익준 송아 주식 풀매수 할게요. 이건 한국 주식으로 비교하면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